환율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출발이 됐고 국채금리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왜 우리만 빠지냐는. 네, 여러분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도 이제 장이 이제 막 마감이 되고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데요. 오늘도 이제 어제랑 좀 비슷하죠. 네, 오늘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뭐 오전에 완전히 뭐 급락세로 시작이 되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요, 너무 많이 급락을 하니까 이제 저점에서 개인들도 투매 물량이 좀 나오더라고요.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그거죠. 왜 우리만 빠지냐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FOMC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결과가 나와줬고, 파월이 테이퍼링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으로 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환율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출발이 됐고, 국채금리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안정화, 금리도 안정화, 그리고 환율도 안정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0.8%까지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럼 여타 아시아 증시도 보게 되면 다들 양호했습니다. 뭐 아주 뭐 심하게 급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양호한 흐름이었다. 근데 이제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때려 패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 하락의 요인을 딱 명확하게 뭐다라고 결정을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에 대한 코멘트 자체가 전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시장 하락하게 되면 시장 하락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이제 증권사에서 장중 코멘트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 이거는 뭐 코멘트도 없고 뭐 어떻게 된 거냐라는 부분인데,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힌트가 보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다. 이제 물론 이제 다 내피셜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왜 우리 장만 빠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FED에서 제로금리 유지하면서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을 좀 보게 되면 이건데요. 기자간담회에서 파월 의장이 경제는 우리의 목표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대 고용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2%를 넘어서는 물가 상승률 달성이 일정 부분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간을 좀 벌어놨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경기가 회복이 아니라 이제 활성화 단계, 선순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지켜보고 나서 테이퍼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제로 수준의 금리와 현 수준의 자산 매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캐나다도 테이퍼링 실시하지 않았냐, 너네도 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의 눈초를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확한 이제 워딩이, 우리가 원하는 워딩을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막 올라가다가 다시 또 좀 꺾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말미쯤에, 기자회견 말미쯤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부 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으로 좀 이제 주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부 자산이라고 표현한 건 코인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다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뭐 일단은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시장도 보니까 글로벌 증시도 여기에 화답하는 모습이었고, 뭐 환율 움직임이나 금리 움직임도 다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에 더더욱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요. 장중에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오늘 의회 연설을 한 바이든이 의회 연설을 했는데, 자, 2000조 원 미국 가족계획 초점을 맞춰서 또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연설 상당 부분이 경제 회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출 사업 설명에 할애했다. 그리고 중국 향해서는 갈등 원치 않지만 인도 태평양 강한 군사력은 유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국가를 물려받았지만 가능성과 기회로 정상화시키겠다. 지금 위기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죠. 세금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분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완화된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4억 4천만 원 미만의 연봉자는 증세가 없다. 기업하고 1% 부자만 증세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축소가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연간 4억 4천만 원이면은 그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만 증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이 모든 국민한테 올라가는 효과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세금 자체 올리는 거는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지만, 또 오히려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뭐 주식시장은 이제 머릿수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되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 범위를 좁혀줬다라는 부분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이 며칠간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청약 증거금이 어제 22조가 몰렸습니다. 사상 최대 경신했다. 어제 하루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집계가 나왔잖아요. 오늘 보면 70조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에 보면은 10명 중 9명은 한 주도 못 받는다. 청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배당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70조의 청약 금액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시장에 예탁 잔고가 지금 한 70조 가량 되잖아요. 그만큼의 돈이,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그 예탁금 정도의 수준의 70조가 한 종목의 공모주에 몰려들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의 하락을 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의 금액이면 시장이 출렁거릴만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자금이 이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주식시장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청약증거금 넣은 사람들은 돈 들어오는 게 이제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이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증시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만 주가가 깨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다시 금방 올라올 하락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실시가 되는데, 이 공매도와 관련해 가지고 미리 이제 주가가 하락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린이들이 일부 또 자금 빼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고요. 뭐 이런저런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 이 좀 유니크한 수급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거라면 사실 오히려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일쯤에는 주식을 오히려 담아봐도 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뭐 이슈는 뭐 당연히 2, 3일짜리 이슈이기 때문에
수급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에 나서야 되는 하락이지 이게 이제 들고 있는 걸 팔아야 될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공매도가 실시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청약 자금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 매수세가 또 강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돼서 이 공매도를 바로 뭐 치기 시작하는 세력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론은 오늘의 한 줄평 걱정하지 마라. 지금 세상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이제 뭐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으니까 푹 쉬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하셔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